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여러분, 생명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 이루어야 멋진 인생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뭐까짓것 빛나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그저 나인 채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저 피어있는 한 송이의 꽃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요즘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식물들이 한가득입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연두빛 농원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람을 전체로 설정해주시고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친구는 요즘에 꽃이 정말 활짝 피어있는 주황뱀무입니다. 이름 정말 귀엽고 신기하죠? 뱀무 중에 주황색 꽃을 피운다 하여 주황뱀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유럽, 아시아, 북미, 뉴질랜드 등에서 자생하는 예쁜 야생화입니다. 뱀무의 특징하면 당연히 내한성이겠죠. 추위에 잘 견뎌서 예쁜 꽃을 전국 어디에서나 보실 수 있습니다. 농원에는 또 하나의 뱀무, 벨뱀크 백무도 입고되어 있습니다. 노란 화심과 주황 꽃잎이 참 귀여운 친구죠. 주황백무와 벨뱀크 백무가 주황빛깔을 띄었다면 풍경백무는 크림색을 띄워줍니다. 처음에는 꽃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점점 고든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 친구는 센트란투스가 되겠습니다. 잎은 약간 다육질의 느낌을 주는 청색빛을 띠는 녹색입니다. 꽃은 짙은 분홍이나 빨간색을 피워줍니다. 다음 친구는 구슬잔대입니다. 다년생이고 노지활동이 가능한 보라색 보석 같은 구슬잔대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제주달구지입니다. 제주달구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라산 주변에서 자라던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벌레잡이 데빌레입니다. 벌레잡이 꽃 너무 앙증맞게 피어있죠. 벌레잡이 제비꽃은 뿌리파리나 초파리를 잡는데 정말 특효인 것 같습니다. 농원에도 초파리가 많은데 어느 순간 벌레잡이 제비꽃 보고 있으면 벌레들이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어있는 벌레는 점점 녹아서 벌레잡이 제비꽃의 양분이 되어주곤 합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은 뿌리가 발달한 식물은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뿌리가 많고 발달할수록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벌레잡이 제비꽃은 물을 자주 많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 친구 요즘 한창 물이 오른 보라쌀이와 분홍쌀이입니다. 보라쌀이는 말 그대로 가장 쨍한 보라 색상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쌀이 나무는요 꽃과 잎의 수려한 선과 자태가 참 예쁜 친구입니다. 때문에 어떤 화분에 식재를 해주냐에 따라서 인테리어 하기 참 좋은 그런 친구입니다. 쌀이 나무는요 여러 색상을 함께 키우면요 색상을 보는 즐거움 덕분에 재미가 배가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쌀이는 덩쿨을 이루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줄기와 형형색색의 꽃들을 감상하기 좋은 식물입니다. 분홍쌀이 역시 색상이 참 곱죠. 빛의 양에 따라서 색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햇빛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게 되신다면 잎색이 조금 더 연두빛을 띠게 될 겁니다. 조금 더 그늘진 공간에서 키우시면 짙은 녹색의 잎을 감상 가능하세요. 쌀이나무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다음 친구는 칼리블라코아 핑크패션입니다. 칼리블라코아가 세상에 소개가 된 지는 20여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열에도 강하고 성장하는 조건도 까다롭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자라면서 왕성하게 꽃을 피워내고 꽃 색감도 이렇게 예뻐서 참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좋아하는 친구라고 합니다. 칼리블라코아는 손질을 따로 하지 않아도 혼자서 깨끗하게 자라난다고 해요. 햇빛이 온종일 비치고 습기 지고 비옥하면서 물이 잘 빠지는 흙에 심으면 잘 자라난다고 합니다. 약간 그늘진 곳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아이비 제라늄입니다. 제라늄 하면 사실 사계절 쉼없이 꽃을 피고 지고 하는 그런 친구죠. 덩쿨 식물의 한 종류인 아이비의 입모양을 닮았다 하여 아이비 제라늄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손이 풀과에 속하는 제라늄 속 식물입니다. 꽃은 보시는 바와 같은 친구입니다. 동글동글한 형태로 꽃들이 모여서 이렇게 피어나게 됩니다. 다음 친구들은 클레만티스 의아리입니다. 클레만티스라는 화려한 외국어 뒤에 정겨운 우리말 의아리가 붙어있는 친구죠. 의아리는요, 덩쿨을 따라서 시선 옮기다 보면 파스텔 색감의 옷을 입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의아리들은요, 뿌리는 그늘진 곳, 상부는 해가 잘 드는 공간을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사실 의아리는 너무 덥거나 극한으로 건조하지 않으면 해가 쨍쨍한 공간에서도 아주 잘 자라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노지 활동이 가능한 그런 기특한 친구들이네요. 의아리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지 활동이 가능한 여러 해살이 덩쿨 식물로 햇볕 잘 들고 타고 오를 공간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친구죠. 의아리 꽃을 노지에 심거나 화분을 분갈이 할 때 가장 좋은 시기는 너무 춥지 않은 이른 가을이나 지금과 같은 초봄이 되겠습니다. 심을 때 생각해 줘야 할 점은 땅을 깊이 파서 뿌리를 깊게 묻어 주시는 겁니다. 화분에 심어진 것보단 1, 2cm 정도를 깊게 심기를 추천드립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의 뿌리는 땅속으로 깊게 내리기보다는 지면에 얕고 넓게 퍼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습성 때문에 옮겨 심기를 할 때에는 조금 더 깊게 심어주는 거죠. 클레마티스 의아리를 심은 지 여러 해가 지났다면 뿌리가 굉장히 넓게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황금 담쟁이입니다. 잎의 색상이 황금빛을 띠는 담쟁이죠. 일반 담쟁이와 비슷한 듯 보이지만 햇빛을 잘 받으면 고유의 황금빛을 멋스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의 친구는 고려 담쟁이입니다. 붉은 계열의 단풍잎이 매력적인 고려 담쟁이는 이름도 참 구수하죠. 햇빛을 받으면 특유의 매력이 보이는 친구예요. 다음 친구는 토플입니다. 이파리의 뾰족뾰족 톱을 닮아서 아마 토플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토플은 여러 가지 꽃송이가 많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꽃송이를 만드는 그런 식물입니다. 환하고 밝은 기운을 주는 식물이죠. 토플 다음으로 보실 식물은 용담입니다. 용담은 원래부터 우리나라 자생식물입니다. 11월 초중반까지 꽃을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친구죠. 개화 일수가 길고 색깔도 선명하고 꽃도 예뻐서 관상용으로 점차 많은 인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늘한 환경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죠. 꽃이 예쁘게 피어나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의 고향은 유럽이죠. 노지 활동이 가능하며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물을 관수해 주시면 됩니다. 앙증맞은 푸른색의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베로니카입니다. 이 친구는 청매와 붓꽃입니다. 범부채와 같은 붓꽃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친구는 등심붓꽃입니다. 꽃의 가운데 부분에 화심이 있는데 이 화심이 등색을 띈다고 하여 등심붓꽃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다음 친구는 몽골사초입니다. 요즘에 몽골사초의 모습이 참 아담하고 귀엽더라고요. 몽골의 사막에서 자라나는 풀이라는 뜻을 가진 몽골사초입니다.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석축가에 여러 해살이 풀인 남도자리입니다. 해를 좋아하기 때문에 베란다에 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심 좋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는요, 겹안개 페랭이 되겠습니다. 겹겹이 귀여운 작은 꽃송이들이 팝콘 터지듯이 하얗게 피어나는 모습을 감상 가능하세요. 깨끗한 꽃송이들이 하나씩 피어나면 또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노즈 활동도 잘하는 그런 친구예요. 다음 친구는 예쁜 목마가렛이 되겠습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목마가렛은 카나리아 제도에서 왔습니다. 나무처럼 줄기가 단단해지면서 목마가렛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흰색, 빨간색, 노란색 등 다양한 꽃색이 있고 현재 농원에는 다음과 같은 색상의 꽃이 있네요. 보통 목마가렛은요, 사계절 꽃을 피워냅니다. 이 친구들은요, 무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름에만 시원한 공간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잘 자라나게 됩니다. 다음 친구는 백화등입니다. 백화등 혹시 키워보신 적 있나요? 저는 수년간 키워봤는데 자라는 속도가 정말 빠른 친구여서 키워내는 맛이 있더라고요. 다음 친구는 남미에서 온 마편초가 되겠습니다. 마편초는 해를 좋아하고 건조한 땅, 습한 땅 가리지 않고 잘 자라납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는요, 노란겹 해당화가 되겠습니다. 노란색의 꽃이 여름날의 태양과 같은 느낌을 주는 노란겹 해당화는요, 오나와 미인의 잠결이라는 귀여운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길게 자라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보여드릴 이 친구 역시 해당화인데요. 톳으로 피어나는 톳 해당화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돌앵초입니다. 보들보들한 잔털이 식물 전체에 퍼지듯이 나 있습니다. 하트 모양의 꽃이 참 귀여운 느낌을 주죠. 돌틈 사이에서 자라난다 하여 돌앵초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대한민국의 토종 야생화인 바위초롱입니다. 초롱꽃의 형태가 특징이죠. 캠파눌라 속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또한 고산지대에서도 잘 자라나는 그런 식물이죠. 다음 친구는 울릉도에 자생하는 식물인 선말나리가 되겠습니다.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선말나리는요, 울릉도 고유의 특상 식물로 매우 사랑을 받는 그런 식물이 됩니다. 이 친구는요, 꽃은 붉은 빛이 도는 노란색이며 안쪽에 예쁜 반점이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삭시플라그가 되겠습니다. 삭시플라그는 이렇게 다육이의 성질을 가진 그런 식물로서 올망졸망하게 이렇게 자라나 있네요. 다음 친구는 유럽 페랭이입니다. 연보라 색상의 꽃을 좋아하신다면 이 예쁜 색상과 무늬 때문에 더욱더 좋아하시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화신 부분에 진한 보라색 점들이 있는데 이게 참 새침하고 예쁜 느낌을 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꽃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겹샤스타 데이지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은쑥인데요. 은쑥은 부들부들한 감촉이 참 매력적인 친구죠. 은쑥은 부들부들한 촉감을 가지고 잎의 줄기가 주변부를 둥글게 감싸면서 사방으로 퍼지듯 자라게 됩니다. 다음 친구는 사계 바람꽃입니다. 사계 바람꽃은 환경이 잘 맞으면 봄과 가을 두 번 꽃을 피워냅니다. 하늘을 향해 꽃을 피운다 하여 사계 바람꽃 혹은 사계 하늘 바람꽃으로 불리게 됩니다. 다음 친구는 프린세스 다이아나 의아리입니다. 종 모양의 마젠타 핑크색의 꽃을 피워내죠. 마치 몽골리안 벨의 키 큰 버전으로 꽃이 잔뜩 피면 별 같다 라고 해서 별의아리라고도 불립니다. 원종 튤립처럼 생기기도 했고 자꾸 앙증맞은 느낌의 꽃을 피워주죠. 다음 친구는 도망근이 되겠습니다. 도망근은요, 보라 색깔의 꽃을 피워내는 친구로 그 모습이 보석처럼 예쁩니다. 도망근은 여러 가지 꽃잎 사이로 줄기가 쭉 뻗어 나오면서 그 끝에 꽃이 매달려 피어나게 됩니다. 보라색의 꽃이 수줍은 듯한 느낌을 주죠.
다음 친구는 붉은 인동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담자락에 심거나 화분에 심어서 키워주시면 특유의 분위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붉은 인동의 고향은 북미입니다. 예쁜 꽃을 피워낼 준비를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다음 친구는 리아트리스입니다. 꽃말은 팔반미인 고결이라고 하네요. 이 친구 추위에 강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 활동이 가능한 친구예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예쁜 꽃은 원평소국입니다. 예쁘고 수수한 야생화의 매력을 가득 뽐내주는 친구입니다. 하얗게 피어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분홍 색깔을 머금게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성장 속도도 빠르고 여러 포트를 한데 모아 화분에 심어주시면 또 엄청 이쁜 친구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쨍한 느낌의 소국을 원하신다면 사계 소국은 어떨까요? 농원의 사계 소국은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은 분홍색과 다음 보여드릴 보라색 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잎이 조금 더 크고 뚜렷한 색감을 가진 것이 사계 소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 개화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하늘 거린다 하여 이름이 붙은 하늘 소국입니다. 참 예쁜 사이즈죠. 그리고 보여드릴 국화가 또 있는데 바로 구름 국화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구름과 같은 잎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하양에 빨간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꽃을 피웁니다. 뒷면도 참 예쁘죠. 진분홍과 하얀색이 섞여 있어요. 이 친구는 이쁜이 소국입니다. 꽃송이가 많이 맺혀 있더라고요. 만개한 꽃도 좋은데 이렇게 우물이고 있는 모습도 참 귀여운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하얀색이 겹안개입니다. 안개꽃처럼 생겼나요? 점점 자라면서 줄기가 길게 올라오는데 그 위에 우리가 아는 그 안개꽃이 피어나네요.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는요. 겹털이 국화가 되겠습니다. 겹꽃으로 피어나는 털이 국화로서 겹꽃만의 풍성한 매력을 보여주는 친구가 되겠죠. 그 옆에 있는 친구 무늬꽃다지입니다. 보랏빛 깔꽃을 피워내죠. 보라 색상이 신비한 꽃도 예쁘지만 꽃이 없을 때는 잎에 독특한 무늬가 한층 눈을 사로잡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풍노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색상은 진핑크 홑풍노초가 되겠습니다. 풍노초는 제가 여러 가지 색상, 여러 가지 종류를 키우고 있는데요. 우선 저는 이 꽃말이 참 좋더라고요. 행복하다, 청순한 마음이라는 꽃말이 참 예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이 없거나 무기력한 날이 있을 때 풍노초 바라보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풍노초 다음으로 보여드릴 친구는 꼭지 연잎광의 다리입니다. 석회암 지다의 물과 바위지대 풀밭에서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뿌리는 모두 수염뿌리라고 합니다. 다음 친구는 삼지구엽초입니다. 삼지구엽초 중에서도 핑크 샴페인이라고 불리는 분홍색의 꽃이 아름다운 친구가 되겠습니다. 삼지구엽초란 3개의 줄기로 갈라진 잎에서 3개의 잎이 또다시 붙어 총 9개 잎이 형성된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삼지구엽초의 꽃말은 비밀, 회춘, 당신을 잡아둔다 라고 하네요. 한방에서는 약재로 쓰일 정도로 원기, 회복 등 좋은 기운을 뽐내주는 친구입니다. 상록식물로 사시사철 예쁜 잎을 보여주는 은목서도 농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친구는 흑심패랭입니다. 흑심패랭이 꽃은 다음과 같이 루비한 색깔을 가진 빨간 꽃이 피어납니다. 현악가의 석주가 식물로서 패랭이 속해 속하는 식물입니다. 푸르른 잎과 진한 빨간 색상이 참 고혹적이죠.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는 짜보 아주가입니다. 짜보 아주가와 같은 야생화를 기르는 매력은 기나긴 겨울을 함께 이겨내고 봄에 이렇게 예쁜 꽃을 함께 보기 위함인 것 같아요. 다음 식물은 춘절국이 되겠습니다. 습한 환경보다는 햇빛이 잘 드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좋아하는 친구로서 반양
평지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영하 18도까지도 잘 견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친구 누구일까요? 바로 유럽지손이가 되겠습니다. 보라색 꽃을 피워내고요. 4월에서 6월에 꽃이 피어나는데요. 꽃의 모습도 아담하고 귀엽고 단풍잎처럼 잎이 이렇게 색상이 스며드는 것도 보기 참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바로 누운주름이 되겠습니다. 누운주름 색감도 참 곱고 특유의 무늬도 참 귀여운 친구죠. 지금부터 봄까지 무리 없이 꽃이 피어나고 여름에도 꽃을 피기도 합니다. 하얀색의 느낌은 역시 깨끗하고 순백의 화사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보라색의 누운주름입니다. 누운주름은 들에서 자라나는 야생화를 개량한 다년생 지피 식물입니다. 번식력이 참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풍성하고 은빛의 잎을 가진 하설초입니다. 영어로는 스노우 인 서머라고 하네요. 은빛의 색감이 참 고운 느낌 줍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 백두산 장구채입니다. 쌍떡잎 식물 중심자목에 석주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한국, 중국 등에서 자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희도미가 되겠습니다. 보라색의 앙증맞은 꽃을 피워내는 월동 자라는 기특한 친구입니다. 식물의 특성상 이 친구를 잔디 대용으로도 많이 키운다고 하네요. 삽목 번식도 잘 되는 친구입니다. 꽃은 위로 피어나며 연보라색이 매우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친구는요. 애기 장구채 분홍이 되겠습니다. 장구채는 꽃대가 마치 장구채처럼 생겼다 하여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다음 친구는 노루오줌입니다. 노루오줌 이름 특이하죠. 초여름에 화려한 꽃을 피워내게 됩니다. 아스틸벨라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뿌리를 파보게 되면 암모니아 냄새가 나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지상부에서는 그런 냄새 나지 않아요. 또 다른 이름의 유래는 노루가 물을 마시러 올 만한 물가나 습지에서 잘 자란다 하여 노루오줌이라고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왠지 꽃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것 같지만 사실 노루오줌은 너무 예쁘고 화려하기 때문에 신부의 부케로 쓰일 만큼 아름답고 청초한 꽃을 피워내게 됩니다. 실제로 영국의 해리 왕자와 메건이 결혼을 할 때 든 부케도 노루오줌 아스틸벨 부케였다고 합니다. 다음 친구는 향기 별꽃입니다. 요즘의 미모가 촉촉하게 물이 오른 식물 중 하나죠. 꽃이 피어나면 색깔에 취할 정도로 색이 아름다운 향기 별꽃이죠. 청색인 듯 보라인 듯 분홍인 듯 빨강인 듯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향기별은 백합과의 구근 식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잎은 부추잎과 참 닮았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는 후룩스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푸른 색감을 띠는 무늬 후룩스입니다. 후룩스의 꽃말은 온화, 단결, 당신이 나를 불러주었을 때 당신의 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리스어의 불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분홍의 슈펠라 후룩스 역시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을 가진 친구입니다. 후룩스는 지금부터 이렇게 꽃을 피워내고 여름에까지 꽃을 피워줍니다. 베란다 화단에서도 잘 자라나는 그런 친구죠. 지금부터는 예쁜 찔레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웨딩 찔레는요. 결혼식에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분홍색과 하얀색이 절묘하게 섞여 피어나는 꽃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분홍색의 찔레, 진분홍 겹찔레입니다. 분홍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친구죠. 다음 애기찔레는요. 기본적으로 하얀 색깔 꽃의 붉은 기운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꽃을 피워내줍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느낌을 물씬 피워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찔레는요. 기본적으로 햇빛과 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건조하다 싶으면 물을 듬뿍 주시
해주시면 또 예쁜 꽃망울을 올려줍니다. 찔레는 추위와 더위에도 모두 굳건하게 잘 자라나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 속도는 천천히 자라는 편이고 장미보다 초보자분들께서 키우기 조금 더 쉬운 식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 계신 찔레는 모두 색감이 쨍한 편에 속합니다. 눈부신 느낌을 주는 친구로 일부러 선별을 했는데요. 초록색의 잎 사이로 예쁜 꽃을 볼 때가 참 행복하잖아요. 주황찔레의 색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는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샤넬 찔레가 되겠습니다. 샤넬의 브로치가 생각나는 그런 친구죠. 샤넬 찔레는 다른 찔레에 비해 봉어리가 더 봉긋하게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타이거 찔레는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은 호랑이 같은 무늬가 있는 찔레가 되겠습니다. 무늬가 화려한 느낌을 한 번에 주죠. 그리고 보여드릴 삼색 찔레는요. 자라면서 색상이 3번 바뀐다 하여 삼색 찔레가 되겠습니다. 붉은기, 크림, 그리고 노란 느낌을 가진 그런 찔레가 삼색 찔레입니다. 다음 친구는 에메랄드 보석과 같은 주황의 느낌을 가진 에메랄드 찔레입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 인가목 역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가목은 역시 찔레랑 또 구별되는 아름다움을 가진 친구죠. 인가목 역시 장미과의 식물로 생명력이 매우 강합니다. 농원에는 요즘에 인기 있는 장미 묘목 8종류 있으니 구매 가능하세요. 지금부터는 수입 인동초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수입 인동초의 가장 큰 특징은 선명한 꽃 색상을 보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꽃의 모양은 흡사, 트럼펫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잎은 자라면 보실 수 있는데 타원형으로 자라나게 되고 가을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게 됩니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겨울을 나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 인동초입니다. 인동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인내하다 인내 겨울동이라고 해서 인동, 겨울을 인내로 견딘다는 뜻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겨울에도 월동을 잘 하게 됩니다. 인동초는요. 덩쿨 식물로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며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들은 향기가 참 좋은 수입 정원장미 되겠습니다. 사실 장미라는 식물은요.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재배가 되고 키워지는 관상용 꽃입니다. 발코니, 뒷뜰, 정원 어디에 가릴 것 없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식물 중 하나가 되겠죠. 거의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식물인데요. 장미는 로사 속의 단연색 낙엽 식물입니다. 장미과에 속하게 되며 수백 종, 수천 개의 품종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향기가 좋은 친구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형형색색의 꽃으로 가득한 정원이나 베란다가 장미를 통해서 더 품격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죠. 다음 친구들은 예쁜 덩쿨 장미가 되겠습니다. 덩쿨 장미는요. 지지대나 울타리가 있으면 덩쿨덩쿨 휘감고 올라가서 나만의 정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주게 되겠습니다. 장미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키워낼 수 있을까요? 장미를 식재하고 여름이라는 시기가 오면 특히 물을 주는 것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꽃을 피는 시기에는 물이 더 많이 요구가 되겠죠. 때문에 지금과 같은 봄이나 겨울보다는 물을 더 많이 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영상은 장미를 마지막으로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